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 따른 폭락장을 딛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4%와 6%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자산 운용사에 대해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운용사 97%가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수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조선주 상승한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이 5G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 상승한 가운데 센서뷰, 웨이브 일렉트로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지안이고요.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 모두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은 웃으면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미국장 아시아 증시의 여파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살짝 반등하는 예. 모습은 있었거든요. 오늘 국내 시장은 다행스럽게 반등 나와줬고 예. 양시장 모두 4%, 6%대 상승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반등 나면 반등인데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이제 본격 상승일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지난 밤에 이제 끝났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식 확인이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반론도 만만치는 않죠. 최근에 이 제조업의 어떤 부분들은 침체가 됐더라도 서비스는 괜찮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시적인 침체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일시적인 침체는 계절적인 또는 분기적인 어떤 침체를 말한 거고 또 일시적인 건데 추세적인 것은 1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한 논쟁들이 좀 불거졌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증시는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NK 트레이드라는 변수까지 합쳐져서 과도하게 좀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아시아 증시의 폭락을 보고서 미국 증시가 어떤 기묘한 대책, 긴급 FOMC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당분간은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기관 기관은 거의 이제 관망을 좀 하고 있죠.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대규모 매수는 아니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 반등보다는 이미 반등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반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약간 뭐 특이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이 전체 요게 같은 경우는 니케이 증시, 일본 증시죠. 급반등을 좀 해줬는데 여기서 특이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특이할 부분들은 한국 증시하고 비교를 좀 해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2023년 기준으로 이 고점을 그렇게 크게 돌파하지 못했는데 지금 일본 증시는 2023년 증시를 한참 위에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고점을 사실은 이미 넘어가서 한참을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 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넘지는 못했죠. 이중 눌림목 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한국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NK 트레이딩 때문에 좀 난리가 났던 그런 부분인데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화 가치가 엔화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초강세죠.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지금 이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NK 트레이드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좀 진정이 될 확률은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냉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지수 방향이겠죠. 제가 이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저점에서 저점까지 연결하는 추세선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고점까지 연결을 좀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은 여기는 약간 오버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제 작년 그러니까 1년 단위 시간 단위 패턴 트레이딩을 보면은 10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쌍바닥 찍고 여기서 반등하다가 심리적인 그런 조정 이렇게 끝났습니다. 10월 이렇게 끝났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10월부터 1월까지 이런 움직임을 보였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1월부터 7월까지 오르고 약간 오버슈팅하고 저는 이렇게 빠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7, 8, 9는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빠졌죠. 이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격 조정을 먼저 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경기 위축이 일시적이다 하면은 분기 정도만 이제 고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봤더니 일시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1년,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주기 사이클이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3년 사이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개월 사이클. 현재 사이클에 기침 파동에 걸리면은 3.3년이죠. 그러면은 1년 동안 약세를 보여야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내년도 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가 3년이 지난 뒤에 내후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경기가 잘 회복하다가 1년 동안 또는 일시적인 어떤 약간 캐점 현상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일시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어떤 변수, 다시 말해서 이제 대선 변수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여기서 뭐 이제 이란 전쟁, 뭐 NK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 일본에서는 초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세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저점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2022년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니까 2년 동안 지켜보니까 뭐냐면은 원점에서 다시 왔잖아요. 코스닥이나 내수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결론은 온바닥까지 왔잖아요. 그래서는 그래도 완만하게 추세를 타고 갔기 때문에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의 약간 차이점이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 현재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SK 이터넥스라는 종목이 잡히네요. 지금 전력 저장 장치 이 종목이 오늘 강세 테마로 떠올라줬던 그런 그 내용인데 SK 이터넥스 그다음에 뭐 현재 한죽 NCS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콘덴서 관련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신성 ST, 소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종목군 중에 약간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웍스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로봇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낙폭화대가 뭐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전체 약세에서 굉장히 많은 침체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기업의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뭐 학습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까? 뭐 알아서 네이버, 구글 찾아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일일이 이제 가공, 데이터 정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웍스가 이런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지면은 긍정적으로 약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쭉 한번 좀 살펴보면은 뭐 수젠텍이라는 종목군도 눈에 잡히죠. 여기서 제가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게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느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뭐 조류독감이나 동물 쪽에만 있었지 사람한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은 없었다. 왜 주기적으로 오는지 또 5년 주기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면역 저해 현상이 집단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인 부분이 일어날 개연성이 조금은 있다. 물론 공식 의료계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랩지노믹스, 수젠텍, 휴마시스, 제가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장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약간 중형주 성격이죠. CJ라든가 현재 바이오 센서는 약간 시총이 무겁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뭐 거래량을 더 추가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젠텍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은 수젠텍이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자주 언급을 좀 관심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음봉양봉이 되면서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대장주 성격인데 5천 원짜리가 10,000원 정도 거의 한 더블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는 흔들렸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바닥에서 4배가 올라가면은 대장주기 때문에 후발주가 강세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접어주는 시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일시를 흥했다가 가을철 침체됐다가 겨울철은 진짜로 대발할 확률이 매우 많다.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카페24라는 종목 이렇게 보여주는데 알다시피 이제 시커머스 공략 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초특가를 하면서 하는 티몬, 유메프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계속 적자를 보이는 회사가 치킨 게임에 계속해서 굳히기 전략으로 들어가다가 한 방 크게 맞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커머스에 대한 수혜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카페 입사를 특별하게 눈여겨 보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동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틱톡 여기에 동영상 샵이 다 들어갔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는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유튜브 접속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그냥 링크만 거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강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2가 현재 역직구 플랫폼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거 화장품 회사인데 이렇게 올라가. 화장품 회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살 수 없잖아요. 구글을 살 수 없잖아요. 유통망. 그러니까 카페24가 이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뭐 1조, 2조, 3조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페24도 제2의 실리콘2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자, 어제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던 하루의 원인을 꼽아보자면 미국의 경기 악화 조짐과 엔캐리 트레이드 등 중동발 이슈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해서 이게 단기 바닥일지 아니면 또 어떤 조정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인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360조를 용인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다소 일정이 앞당겨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이슈인 코로나 관련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코로나와 백일해 등등 감염병 최근 굉장히 기승인데요. 진단키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다양한 예. 테마들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자,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테마는 어떤 걸까요? 예,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용인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낙폭과대 함께 크게 올라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뭐 과거에 그러다가 말겠지 계속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반복을 해왔죠. 근데 뭐 좀 약간은 좀 이상하게 올라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대바닥을 보이고 있는 엔터주. 그다음에 이 반도체 중에서 현재 HBM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틈새 섹터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 현재 오늘 뭐 뉴스에 나오는 건데 360여 용인 반도체 내년 조기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2025년에 착공을 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후보지 발표부터 부지 조성까지 절차가 10년 걸리죠. 보통 7년, 빠르면 7년, 길면 10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뭐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진행하려는 그런 부분들. 2026년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2027년에 또는 2028년에 완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써 2, 3년 후의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 업체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뭐 대부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 여기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강하게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고 버텨주고 있다.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시세가 났다가 추세가 깨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온바닥까지 와서 이렇게 랠리를 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단식으로 가야 하고 충분하게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속에서 잘 버텨내고 최근 절반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나름대로는 이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는 뭐 하는 회사냐? 현재 원자 현명으로 현재 미세 공정, 회로 이런 것들을 현재 체크하고 검사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EUV 장비 쪽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진단 키트 현재 1,300원짜리 이제 편의점 가면은 1,300원짜리가 7,400원 4배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진단 키트를 다시 찾는다 하는 부분이 없잖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입원 환자도 5배가 증가를 했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물론 대규모 어떤 발병은 아니지만은 보통 유행을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지 일시적이 아닐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래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장도 어떤 경제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5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재발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에 대한 백신에 대한 치명적인 감추고 싶은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된다는 사실을 백신 바이오 연구소에서는
고급 백신을 현재 개발을 한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공론화된 사실이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홍역 천연두 예전에 홍역 맞았을 때 딱 한 번 맞았잖아요. 그냥 평생 갔잖아요. 예, 맞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금은 백신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방할 수도 있다. 이것 맞으면 예방이 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맞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랩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있고 수센텍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또 미국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랩 지노믹스나 엑세스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질병 어떤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랩 지노믹스 급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다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오랜만에 엔터주 쪽에 물론 오늘 엔터주 외에 뭐 다른 섹터가 많이 올랐지만은 엔터테인먼트 부분들이 K 한류의 최고 이제 대장주인데 뭐 식품만 날아갔죠. 그래서 이거 대장주 화장품만 날아갔고 왜 대장주인 엔터는 오히려 반대로 가느냐 하는 건데 뭐 사이클이 다르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에 어제 뉴스에 성장 의심받는 엔터주 대답을 내놓았다. 최근 이런 부분의 사태가 하이브 미니진 사태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2.0을 제시하면서 레이블, 그다음에 솔루션, 플랫폼 중심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을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와줬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악, 그다음에 플랫폼, 테크 기반의 미래 사업으로 재편을 할 것이다. 엔터가 아닌 종합적인 기업으로 IT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있을 거 좀 생각이 되고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역시 방탄소년단을 보유한 하이브라는 종목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락, 되돌림. 그리고 이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낙폭화돼. 그러니까 이 상승폭만큼 대칭이 되는 그런 진폭 사이클에서 바닥을 다지는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좀 찾아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AI발 반도체 빅뱅, 물론 AI에 대한 거품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은 계속해서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익률도 약간 검증은 안 됐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굴한 법이 없죠. 그러면서 이걸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건데 차세 HBM 다음에 차세대 기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최근 뉴스에 보면은 CXAL이라는 개념의 기술이 뜬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대규모 용량 이 D램을 대규모 용량으로 고효율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적화된 이런 그 주상복합 같은 어떤 그 쌓아올리는 수직 증착 기술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떠야 된다. 이게 이제 CXL이라는 기술의 개념이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섹터가 상용화 가능성이 조금 진행이 되면은 뜨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 이슈들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름대로 상승 테마들이 좀 압도적인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어제 큰 하락 이후에 좀 무분별한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일수록 제가 좀 테마를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테마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낙폭과대 다음에는 뭐가 주도되는지 다 헷갈립니다.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며칠 지나면은 좀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했던 거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진단 키트, 엔터, 뭐 CXL. 인데 CXL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섹터도 굉장히 많고 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또는 소재냐 부품 장비냐 뭐 다 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섹터별로 깨알같이 보면은 오늘은 반도체에서 CXL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반도체 트렌드의 중심이 어디냐. 처음에는 CPU였죠. 중앙 처리 장치. 이것이 모든 컴퓨터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아래에 GPU니 DRAM이니 모든 것들이 부속, 뭐 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현재 GPU 다시 말해서 CPU를 보조하는 학습 또는 이런 것을 하는 GPU가 그래픽 카드로 출발하고 했지만은 이것이 거의 주도를 하죠. GPU를 보조하는 단계만 이제 CPU만 존재하고 GPU하고 DRAM 관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 인텔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줄 수 있죠. DRAM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DRAM이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는 세상이 펼쳐질 수가 있는 트렌드가 맞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현재 GPU에 대한 HBM이 나오면서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메모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더 중요하게 하는 또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이냐 CXL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치를 DRAM 중심에서 모든 것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버당 메모리 용량을 최대 10배가량 증가시키는 효율적으로 DRA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기술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HBM, PIM, HBM 아래 일단은 연산 기능을 넣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HBM이 나중에는 트렌드가 부상하게 되고 이제 PNM 기술이라고 해서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연산 기능을 메모리 반도체 옆에다 배치하는 개념. 요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술. 요것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4세대 메모리 기술의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시제품으로 또 제품으로 완성된 외관 어떤 거냐? 현재 CXL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링크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DRAM이 있고 요거 체인지하는 역할이 있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시죠?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거죠. CXL 컨트롤,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PCI 익스프레스는 회선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이렇게 동시 접속을 이렇게 칩 끼우는 거죠. 기판에다 이제
이렇게 착각 끼우는 거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DDR5입니다. HBM하고 뭐가 다르냐? HBM은 고속으로 쌓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늘려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많은 DRAM을 이 저층 아파트라고 됩니다. 빌라. HBM은 고층 아파트 이렇게 수상 복합하면 되고 대잔지에서 CXL 기능 요거를 스위칭하는 기능, 다시 전체를 스위칭하는 기능. 그래서 CPU나 GPU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한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DRAM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많은 용량을 기하급수로 소요를 해야 되고 많게 적층을 해야 되고 빨리 스위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DRAM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화시키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등장한 것이 공유 메모리 개념이죠. 메모리를 중심으로 CPU나 GPU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개념이 좀 있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메모리 중심으로 CPU하고 GPU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개념.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었죠. CPU 중심으로 메모리 또는 GPU 중심으로 메모리인데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기능의 어떤 CX 개념이 뜨기 때문에 요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하는 것이 CX이고 CX를 구현할 수 있는 또 제품화하는 또 상용하는 것들이 앞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메모리 세상 앞으로 5년이 되면은 세계 최고 기업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가 제2의 엔비디아 기업이 된다. 이거는 구조적인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DRAM 세상이 펼쳐져야 되죠. GPU 시대는 가고 DRAM 세상이 DRAM이 모든 것을 자주하는 세상이 분명히 펼쳐질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CXL이었습니다. 큰 데이터 양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BM에 이어서 대세가 된 만큼 이쪽 섹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네, 이 테마 속에서 분명 예. 제가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눈치채셨네요. 예. 자, 첫 번째 부분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파두란 종목이 이 CX라고 민감하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설계 사전 IP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요거 CX를 구현을 하려면은 또 다른 설계 사전 IP가 좀 필요해 보이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잡힙니다. 근데 차트가 최근에 거의 이제 급락이 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급락이 이루어졌고 원바닥까지 왔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이제 필수로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파두 부분이죠. 파두는 상장하자마자 계속 고평가에 또 시달렸고 매출이 거의 없어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기업인데 상용화가 늦어졌을 뿐입니다. 올해부터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SSD 컨트롤러 개발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서서히 좀 살아날 것 좀 생각이 돼서 파두란 종목 두 개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요. 컨트롤러가 앞으로 CXL하고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CXL 컨트롤러 쪽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두는 반도체 팹리스 쪽인데요. 이미 SSD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각광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CXL 쪽으로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 두 종목 다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쟁쟁하다고 느껴지지만 어느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예, 파도라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기업입니다. 자, 파도라는 종목은 이야기했다시피 SSD 컨트롤 개발로 AI 데이터 센터형에 많이 들어갑니다. 랜드 플래시를 보면은 요거를 이제 개발했죠. SSD 컨트롤러. 그러니까 요 구조를 보시면은 요건데 CXL 사실상 CXL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연관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낸두 구조 여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SS 컨트롤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과 CPU, 요것과 GPU, 요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 요거는 이제 별도로 물론 CXL과 연관된 기술인데 이쪽에 연결이 돼서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중간 교두보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파두가 새로운 뉴페이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파도였습니다. 자회사 이음을 통해서 CXL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상승장, 그래도 히든머니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요? CXL 관련된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2의 HBM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의 히든 종목 쭉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의 핵심 패턴은 뭐냐면은 인터페이스 IP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고 IP 디자인의 서비스를 한 기업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약간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삼성의 이제 CXL 칩넷 기술의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CX 기술이 적용된 5나노급의 PCI 익스프레스 6.0 PHY 그러니까 초고속 전송 기술의 제품을 좀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터커넥터라는 것은 뭐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뭐냐? 인터커넥터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진입 어떤 그런 걸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이야기했을 때 기존 주변 장치 간에 데이터가 오가는데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오가면은 데이터가 많이 오갈 수가 없습니다. 병렬로 회선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초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커넥터의 핵심 뭐 이런 부분들의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퀄리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PCI 익스프레스 이런 개념으로 좀 하는 건데 왜 중요한 것이 아시죠? 모바일 분야, AI, 엣지 컴퓨터 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자동차, 아다스 뭐 이런 쪽에 이런 핵심 인터페이스 IP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또 실제 제품도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고속 데이터 전송, 보통 이제 PHY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인공지능 신경망, 그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간에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술, 그다음에 메모리에서 다시 한번 주변 장치 간에 연결하는 기술, 이것이 데이터 전송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업체는 이런 설계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MIPI 부분들이죠. 모바일 쪽의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PCI 익스프레스 관련된 그런 어떤 제품 만들었던 거고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칩셋, 칩넷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IPI 현재 같은 경우는 주로 모바일 카메라 모듈에서 이쪽에 대한 그 전송 장치 관련된 어떤 설계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인터페이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인터페이스 요것이 이렇게 요거 칩을 이렇게 딱 찡겨 넣는 요거 연결하는 거. 요것이 이제 PCI 익스프레스 6.0 4세대 인터페이스 IP를 사용할 수 있는 쪽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인텔하고 삼성하고 지금 이걸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외에 CXL과 연관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업체인데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계속해서 지루하게 빠졌죠. 그러다가 최근에 거의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투매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닥일 수밖에 없느냐? 이 추세선으로 보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영원히 깨고 내려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 추세선의 바운드리의 이 침폭과 대칭이 된 점이 이제 저점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 원래 반도체가 떴을 때 설계 자산 IP 기업이 먼저 떴고 두 번째로 떴을 때가 장비, 나중에 이제 장비가 떴고 그러죠. 최근 장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뜨겠어요? 소재 쪽이 뜨고 그다음에 뜬 것이 부품 쪽, 장비에 대한 부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 올해 요거, 내년에 뭐 3, 4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떠서 제일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던 것이 설계 자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또 CXL 바람이 한 번 또 불고 중요성이 HBM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가 뭐냐, 뭐 유리기판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CXL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장주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 궁금하시죠? 이제 이름에 이 반도체라는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땡땡 반도체이기 때문에 CXL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HBM 너무 식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했고 CXL로 이 수급이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따끈따끈한 재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CXL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HBM에 이어서 차세대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앞으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머니 살펴봤고요. 저희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도움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가 장중에 현재 지금 3%대 그리고 코스닥은 5%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테마머니로 반도체, 상비 그리고 진단키트, 엔터, CX에 올라왔고요. 또 히든머니로는 CX의 관련주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위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